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아니 누군지 몰라도 여기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거리지 마세 빨리 뒤로 물러나요.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서 굳은 표정으로 소리치고 있는 사람은 호텔 보안팀장인 박 실장이었다. 로비가 꽤 북적이던 오후 시간,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해 쏠렸다. 누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그를 향한 박 실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VIP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몰라요? 일반 손님이라면 일반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지. 얼른 자리를 비켜주라고요. 그 순간 본인에게 고함을 듣고 있던 청년이 조심스럽게 항의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기 투숙 중인 손님입니 게다가 특별히 제가 쓰면 안 된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이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의를 좀 지키시죠. 여기 VIP 라운지와 연결된 엘리베이터는 내가 지금 경호해야 할 인물이 도착할 예정이라 일반 고객들은 쓰면 안 된다니까. 로비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도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주시했다. 몇몇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찍기 시작했다. 이내 속삭이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저 사람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몰아붙이지? 글쎄, 호텔 측에서 뭔가 특별 규정이 있긴 한가 봐. 그런데 좀 심하네. 이거 찍어놔야겠어. 혹시 알아.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이 나칙다고 중얼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저 사람 혹시 축구선수 손흥민 아니야? 에이, 설마 여기서 그런 슈퍼스타가 나타나겠어? 그런데 닮긴 정말 닮았네. 자세히 보면 정말 손흥민 같아. 일부가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도하는 사이 보안팀장 박 실장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손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 유명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마세.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 바로 지금. 그러자 청년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저 유명하다고 특권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 저도 똑같이 이 호텔 투숙객으로서 엘리베이터를 쓸 권리가 있는 거고 어차피 이쪽 엘리베이터는 현재 막힌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듣던 사람들 중 일부는 순간 긴장감이 더 고조되는 걸 느꼈다. 주변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듯했다. 로비를 지나는 다른 직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는 잔뜩 경직된 표정으로 한쪽에 서 있었다. 보세 지금 내가 VIP 고객을 모셔야 하니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 이건 우리 호텔 정책이기도 하고 박 사장님 직속 지시이기도 해요. 여기서 말다툼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한쪽으로 비켜주길 바랍니다. 그제야 청년이 자신의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아래로 살짝 내렸다 순간 그의 얼굴을 보던 직원 한 명이 숨을 삼켰다.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신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박 실장의 동공이 커졌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즉시 커졌다. 그러나 이미 흥분한 상태였던 박 실장은 그 사실에 더 격앙된 듯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서며 소리쳤다. 그래서 손흥민이면 다 됩니까? 유명인이라고 이 호텔 규칙을 어겨도 되는 거 아니죠? 더더욱 호텔 체면을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청년, 즉 손흥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호텔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닙니. 그리고 이곳은 불법 구역도 아니고 일반 손님도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무조건 VIP 전용으로 바뀐 건 언제인가요? 때마침 지나가던 로비 매니저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주변의 손님들도 이 소동에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섰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매니저님, 이 손님이 B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야 할 특별 고객이 도착할 예정이라서요. 규정을 따라 주셔야 할 텐데 계속 버티고 계십니다. 매니저는 손흥민을 알아보곤 놀란 눈빛으로 그와 박 실장을 번갈아 보았다. 저 손흥민 선수님 맞으시죠? 대단히 죄송합니.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전 문제 없으니 괜찮습. 그저 모든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저도 그냥 타고 올라가면 됩니? 괜히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아 죄송하네요. 매니저가 진땀을 흘리며 말을 더 이어가려 하는데 박 실장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다. 아니 매니저님,
사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시는 VIP 고객이 계시다고 하셨고, 그 고객 외에는 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시키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유명 인사라 해도 규정은 규정 아닌가요? 로비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불빛이 반짝이는 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영상을 찍고 있음을 안 손흥민은 침착하게 답했다. 혹시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런 차별적인 조치에는 반대합니 저뿐 아니라 모든 투숙객에게도 똑같이 쾌적한 시설 이용 권리가 있으니까요.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위에 있던 투숙객들이 조심스럽게 한마디씩 보탰다. 저도 이 호텔 자주 오는데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막힌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VIP가 온다고 다른 고객을 밀어내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네요. 그러자 박 실장은 대뜸 호텔 보안을 호출할 듯 무정의를 만지작거리며 크게 외쳤다. 호텔 보안팀, 여기 로비에서 VIP 엘리베이터를 고집하는 손님이 계십니 다른 손님들도 동조하는 움직임이니 질서 유지를 위해 지원 요청합니다. 하지만 로비를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보안팀까지 부른다고? 이게 말이 돼? 뭐 저렇게까지 해? 매니저가 당황하며 빠르게 손짓했다. 박 실장님 진정하세요. 그리고 보안팀 부르는 건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그러나 박 실장은 더 단호하게 맞섰다. 이건 제 업무입니. 규정을 지켜야 호텔의 품격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장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때 로비 한편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댔다. 그 VIP 고객이라니. 혹시 손 대표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방금 전화 온 걸로는 도착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대요. 이 말을 들은 매니저가 재빨리 반응했다. 뭐라고요? 아직 멀었다고. 그렇다면 굳이 엘리베이터를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 실장은 쉽게 말을 거두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남았더라도 미리 대비해 두는 게 맞죠. 어쨌든 이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오시는 날인데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 특별한 분을 맞이해야 한다니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손님들에게 서비스 엘리베이터만 강요하진 말아주세. 저도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면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분 자꾸 서비스 엘리베이터는 쓰기 싫다며 거부하시잖아요. 글쎄요, 저라면 이 호텔의 격을 떨어뜨리는 조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곳은 5성급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손님을 차별하는 건 정말 이득이 아닐 겁니다. 매니저는 난감한 얼굴로 대화를 지켜보다 결국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무전을 잡았다. 지금 박 사장님께 연락해 보겠습.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주변 손님들은 여전히 흥분 섞인 목소리로 수군댔고 일부는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찍은 장면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스트리밍으로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영상 보니까 실시간으로 사람들 관심도가 엄청나네. 벌써 조회수도 꽤 올라갔어. 아니, 손흥민 선수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말이 돼?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호텔 측에 항의하는 댓글을 다는 소리를 내며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며 흥미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았다. 저기 손 선수. 제가 큰 소리 낸 건 사과드립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답했다. 괜찮습. 규정 때문에 서로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죠. 단지 저는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습.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이동 수단을 사용할 뿐이에요. 매니저는 재빨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내용을 간략히 전하며 돌아왔다. 사장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일반 손님 출입까지 제한하라고 지시하진 않으셨다고 하시네요. 다만 VIP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되 다른 투숙객이 불편하지 않게 조절하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제게 지시하실 땐 VIP 동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하셨습.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엘리베이터를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손흥민이 박 실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혹시 저한테만 예외적으로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쓰라고 하신 거라면 제가 그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던 게 죄송하긴 합니. 하지만 앞으로 오실 그 VIP 분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차별이 없길 바라지 않을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투숙객들이 박수를 치며 공감했다.
맞아요. 차별은 없어야죠. 특히 이 호텔처럼 큰 곳에서라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손님은 모두 같아야죠. 그제야 박 실장도 실시간으로 찍히는 카메라 플래시에 위축된 듯했다. 주위 사람들의 지지와 비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니 점점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이봐요, 나도 호텔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 그리고 손님들 편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느라 그랬을 뿐이에요. 손흥민은 한 발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 저도 제멋대로 규정을 어기며 특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투숙객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 제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손님으로서요.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저도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쓰라고 해서 조금 전부터 엄청 돌아왔어요. 짐도 무거웠고 아이도 데리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VIP 도착하니까 일반 엘리베이터는 잠시 못 쓴다고 하셔서. 아주머니의 말에 박 실장은 움찔했지만 변명하듯 말을 이었다. 그건 당신이 아이도 있고 하니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물건 실어 나르기에 더 편할까봐 그랬던 겁니. 아이도 위험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엘리베이터는 VIP만 쓴다고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웅성거리자 매니저가 난감해하며 끼어들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분명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 우리 호텔이 원래는 이렇게 모든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다만 오늘 특별히 VVIP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직원들 사이에 과한 지시가 전해진 것 같네요. 과한 지시라니요? 저는 사장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예민해졌으나 몇몇 직원들이 조심스레 그를 말렸다. 실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여기도 손님들 다 보시는데 저기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고요. 괜히 호텔 이미지 더 나빠지면 우리도 곤란해요. 마침내 매니저가 로비 데스크 쪽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죄송합니다, 고객 여러분. 현재 VIP 도착 관련 혼선으로 인해 일부 엘리베이터 운행에 불편을 드렸습. 지금부터는 모든 분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투숙객 중 몇몇이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도 작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손흥민 또한 차분히 줄을 섰다. 박 실장은 당황한 듯 매니저를 향해 속삭였다. 정말 이렇게 막 풀어버리면 곧 도착할 VIP는 어떡합니까? 경호 라인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매니저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VIP께서도 다른 손님들과 크게 부딪힐 일 없도록 에스코트를 잘하면 됩니. 아예 모르는 낯선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편하게 대해드리는 게 좋죠. 그래도 이 호텔 명성에 흠이 가면 더 큰 흠은 이미 났을 겁니. 지금 카메라도 돌아가고 소셜미디어에 이미 올려진 영상이 확산될 텐데요. 박 실장의 얼굴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이윽고 그는 씁쓸하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자, 여기 줄 서 계신 분들 모두 곧 엘리베이터 타실 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밝은 목소리로 안내했다. 그 순간 몇몇 투숙객이 나지막이 얘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손흥민이 맞나 봐. 마스크 벗고 나니까 완전 똑같던데. 와, 근데 진짜 멋있네. 괜히 특권 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생각하잖아. 이 호텔 직원들은 좀 창피했겠다. 손님 차별한 게 고스란히 찍혔을 테니. 손흥민은 대기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에게 조용히 다가와 사과하려는 표정의 박 실장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실장님, 저를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 저도 그냥 다른 투숙객분들과 똑같이 권리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업무에 너무 집착했나 봅니. 사실 사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VIP 중심 서비스 때문에 혹시라도 작은 사고라도 터지면 제가 질책을 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여태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과하게 통제했는데 그게 옳지 않았던 것 같네요. 호텔에 중요한 분이 오실 때는 안전과 편의를 세심히 살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곧 경기를 앞둔 축구 선수라고 해서 네가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를 써라 하는 식의 우대는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정말 제가 좀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어차피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뭔지 돌아봐야 하는데 오늘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의도는 없었는데 괜히 다들 불편하셨겠어요. 일단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하니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서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자 아주머니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저도 편하게 타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뭘요, 모두들 편하게 호텔을 이용하시면 좋죠.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시끄럽던 로비는 순식간에 차분해졌다. 그러나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제 곧 도착한다는 VIP는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정말로 엄청난 인물인가? 손흥민보다 더한 VIP가 누구지? 설마 재계의 큰손이나 정치인, 해외 유명 스타일 수도 있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단락되어 가는 듯 했지만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손흥민 호텔에서 차별 대우받다 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호텔 측에 대한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호텔 상층부에 있는 박 사장도 소식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다. 직접 로비로 내려온 그는 이제야 엘리베이터 앞을 정돈하고 있는 매니저와 직원들, 그리고 의기소침한 표정의 박 실장을 바라보았다. 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박 실장님이 VIP만 이용해야 한다고 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강요한 일이 있었고, 게다가 그 손님 중 한 분이 손흥민 선수여서 소셜미디어에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니, 어쩐지 이번에 우리 호텔 예약 기록에 유명인 이름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너무 사장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나 봅니. VIP 동선을 확보하라고 해서 박 실장은 당혹스러워하며 사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투숙객을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건은 언론이 달려들기 쉽상이에요. 호텔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사장은 화가 났지만 이미 일은 터졌고 무엇보다 손흥민이 여기 묵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우리 호텔에 특별히 묵어주시는 유명 스타인데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당장 사과해야 합니. 그리고 지금 SNS에 퍼진 영상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했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빨리 발표문 준비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보상 방안도 마련하세요. 매니저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고 오늘 오전부터 차별받았던 분들이나 불편을 겪은 분들을 대상으로 식사 바우처나 객실 업그레이드 같은 보상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께 개인적으로도 사과와 감사 인사를 전하세. 그분이야말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타인데 자칫하면 우리 호텔이 굉장히 무례하게 구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 시각 객실로 돌아온 손흥민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친구나 지인들이 혹시 호텔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벌써 화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가다니 조금 과열되는 건 아닌가?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다 호텔 측을 대변하는 담당자가 방으로 찾아왔다. 공손히 노크하고 들어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수님. 저희가 로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들어오세. 신경 안 쓰셔도 됩니? 저는 더 이상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부주의하게 대처해서 손님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으셨습. 특별히 선수님께서도 크게 당황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분들은 다 괜찮으신가요? 한 아주머니도 아이랑 짐 때문에 고생하셨다던데. 네, 바로 연락을 드려서 객실 변경과 함께 식사권을 제공해드렸습. 최대한 불편을 덜어드리려 합니다. 좋은 조치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호텔 공식 SNS 계정 및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러한 차별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다른 거 없습.
모든 손님들이 똑같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여길 찾은 이유가 편안한 쉼과 좋은 서비스 때문이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물러간 뒤 손흥민은 문득 생각에 잠겼다. 이 일이 괜히 확대되어 호텔 직원들이 곤란해지진 않을까? 또 내가 괜히 이슈가 되어 다른 분들까지 피해보는 건 아닐까? 곧 그에게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흥민아, 기사 봤어? 너 호텔에서 난리였더라? 하하, 뭐 간단한 해프닝이었어. 이미 해결되고 있어. 진짜 대인배처럼 행동했다는 반응 많더라. 괜히 특권 주장 안 하고 다른 손님들도 함께 생각해줬다고.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야. 호텔에 묵으면서 서비스 엘리베이터 쓰라고 하면 다들 당황할 거잖아. 그렇게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손흥민은 잠시 쉬다가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려고 복도 밖으로 나섰다. 그 순간 우연히 복도에서 박 실장을 마주쳤다. 그도 방금 사장의 호출을 받고 난 뒤인지 표정이 심란해 보였다. 아, 손 선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까 로비에서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제가 잘못을 많이 했죠. 사장님께 크게 혼나기도 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제 행동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많이들 욕하시더군요. 음,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겠죠. 맞습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사장님 말씀에 겁을 먹고서 무조건적으로 VIP만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지 못했고요. 손흥민은 박 실장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다른 분들의 불편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었을 겁니.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호텔 규정과 손님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지킬지 고민하시면 좋겠습. 그래야 앞으로도 일을 하실 때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잖아요. 박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그리고 감사합니. 제게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저도 호텔 직원분들이 어떤 압박을 느끼는지 조금은 짐작합니. 여기서 많은 이벤트와 행사가 열리니까 말이죠. 저도 늘 언론이나 팬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실장은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손 선수님께서 이렇게 관대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 저도 이번 일로 크게 깨달았습. 앞으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와도 꼭 손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 저야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로서 큰 특혜를 바라지도 않고 또 과하게 제약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한편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이 이 장면을 슬쩍 보며 수근거렸다. 박 실장님, 저렇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건 처음 보네. 그러게, 손 선수님 덕분에 뭔가 달라지려나? 식당으로 향하던 손흥민은 박 실장과 간단히 악수하고 헤어졌다. 레스토랑 입구에 다다르자 매니저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 손 선수님 자리 준비해두었습. 오늘 식사는 저희가 책임지고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저 그냥 편하게 먹을게요. 그래도 저희가 실수를 했으니 이 정도는 하셔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시지 않겠습니까? 마음 풀릴 건 전혀 없어요. 저는 이미 괜찮으니 다른 투숙객 분들께 더 신경 쓰세. 혹시 불편 겪었던 분들한테는 꼭 추가로 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저녁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이 많았다. 몇몇은 손흥민을 발견하고는 수군거렸지만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얌전히 시선을 돌렸다. 레스토랑 스태프들이 방 안쪽에 한적한 테이블로 안내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메뉴는 미리 보셨나요? 혹시 추천해 드릴까요? 일단 간단히 면 요리나 샐러드 정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음에 운동 일정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주문을 받고 나간 직원이 자리를 뜨자 바로 옆 테이블에서 여자 두 명이 수군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죄송한데 손 선수 맞으시죠? 혹시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그는 흔쾌히 사인을 해주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었다.
그러면서도 방금 전 로비에서의 일이 다시 머릿속에 스쳤다.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그냥 호텔 측 사과로 끝낼 수도 있지만 혹시 더 나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그는 한숨 돌리면서 호텔이 공개한 사과문을 확인했다. 그리고 호텔 공식 SNS에 달린 댓글들을 훑어봤다. 호텔 측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단하네. 자기만 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까지 보호하려는 모습이 멋있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댓글들을 읽던 그는 이제는 괜찮으니 너무 과열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에 직접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길까 고민했다. 그러나 함부로 올리면 더 논란을 키울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측에서 간소한 공지문을 로비 전광판에 띄웠다. 호텔 이용 고객 모두에게 어제 VIP 도착으로 인해 발생한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호텔 측의 내부 소통 미비로 인해 많은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현재는 모든 엘리베이터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및 매뉴얼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언제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 공지문 앞에서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읽으면서 일부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사과하니까 다행이네 라며 안도했고 일부는 애초에 이런 일이 없어야 했지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호텔에 곧 도착한다던 VIP 손님, 즉 손 대표라는 인물이 오전 늦게서야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이 호텔의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외 바이어를 동반하고 오는 길이었다. 이미 소동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호텔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단 말이야? 아이러니하네. 둘 다 손 씨인데 한쪽은 손 대접도 못 받았고. 동행한 해외 바이어가 묘한 농담을 건네자 손 대표는 난처한 얼굴로 웃었다. 저도 오늘 일정만 끝나면 손흥민 선수께 직접 사과드리겠습. 저 때문에 호텔이 과민 반응한 측면이 크다니 민망하네요. 그 순간 로비를 지나가던 박 실장과 매니저가 달려와서 손 대표를 맞이했다. 손 대표님, 환영합니. 어제 소동이 있었는데 혹시나 불편하실까봐 미리 엘리베이터 동선을 확보해두려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이 이용을 못했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 일로 누군가는 큰 불편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들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어떤 분을 모시고 오시는지 뻔히 알면서 우리가 너무 경직됐습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는 지금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손 대표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저야 괜찮습니다만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잘 수습하시고 다시는 그런 차별 상황이 없도록 하세. 우리 손님들이나 해외 바이어들은 이런 걸 매우 예민하게 봅니. 자칫하면 호텔의 명성이 한순간에 깎이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 대표가 안내받은 스위트룸으로 올라가던 중 우연히 같은 층에 투숙 중인 손흥민을 마주쳤다. 서로 이름이 손이기도 하고 이미 이슈가 생겨서 알고 있던 터라 손 대표는 방금 내린 엘리베이터 앞에서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손 선수님. 저는 이번에 호텔 쪽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손 대표라고 합니. 어제 문제 때문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특별히 잘못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으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제가 VIP로 온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한 거라서 민망하네요. 호텔 측에서는 진작부터 안내만 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저야 괜찮습. 이미 호텔 측에서 사과도 하셨고 다른 손님들 보상도 진행 중이라 하니 큰 불만 없습. 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 차별받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손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맞습. 사실 저는 오히려 평범한 대우를 받고 싶었는데 호텔이 저를 과하게 모시려다가 이런 사달이 난 것 같네요. 어쨌든 손 선수님께 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꼭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하시죠. 제가 해외 바이어분께 한국 축구의 전설을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일정만 맞으면 좋습. 저도 좋은 분들과 식사하면 기분 좋죠.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각자 일정으로 향했다.
뒤늦게 따라온 박 실장과 매니저는 이 광경을 보며 안도했다. 대표님이랑 손 선수님이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니 다행이네요. 네, 둘 다 워낙 큰 인물들이라 그런지 기분 나빠할 틈도 없이 프로답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야 더 조심해야겠지. 아직 SNS에서 논란이 식지 않았으니 재발 방지책 빨리 마련해서 발표합시다. 호텔 내부 회의가 급히 열렸고 사장과 임원들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VIP 응대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기로 합의했다. 기존 매뉴얼에는 VIP 동선 확보만 강조돼 있었고 구체적으로 일반 투숙객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미흡했다. 이 때문에 박 실장 같은 사람이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VIP 고객이 오시더라도 일반 투숙객이 제약받지 않도록, 만약 동선이 겹쳐서 혼잡이 예상되면 양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장님. 그리고 서비스 엘리베이터 강요 같은 차별적 조치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습 그리고 손님들께 오늘 안에 추가 안내문과 평등 서비스 방침을 공표하도록 하세. 이미 제법 많은 기사들이 나가고 있으니 일단 빨리 조치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호텔 측은 신속하게 내부 공지를 돌렸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할 때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을 잊지 말라는 문구를 공유했다. 그날 오후 손흥민이 로비를 지날 때 호텔 직원들 몇 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작게 속삭였다. 손 선수님, 불편드려 죄송했습.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 저도 호텔에서 기분 좋은 추억만 만들고 가고 싶네요.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오늘 중에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직원들 몇 명이 손님 차별 방지에 대해 어떤 실무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직원 교육에 제가 참여해도 될까요? 네, 사실 직원들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손 선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다들 진심으로 느낄 것 같아서. 손흥민은 살짝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겪었던 상황이나 느낀 점을 나누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급히 마련된 작은 미팅 자리에 매니저, 박 실장,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모였다.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손흥민이 편안하게 앉았고 직원들은 다소 긴장된 얼굴로 둘러 앉았다. 매니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VIP가 오시면 뭔가 사고가 나면 안 되고 또 불편을 끼쳐선 안 되니까 과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합니. 그런데 어떤 VIP라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잖아요. 함께 공간을 쓰는 모든 손님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분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 직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럼 혹시 VIP에게 특별 대접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때 일반 손님과 충돌이 생길 상황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미리 충분히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VIP 고객 이동이 있으니 혹시 불편이 예상되면 양해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공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거든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어 나갔다. 둘째, VIP가 원치 않는 과잉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VIP가 필요 이상으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직원들이 지나치게 통제하면 결국 민폐가 되잖아요. 박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중얼거렸다. 정말 제가 과잉 통제였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항상 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 우리가 호텔 내부에서 일할 때는 지시가 우선이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게 고객 입장에선 어떻게 느껴질까 하고 상상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였다면 저렇게 대우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 하는 거죠. 이번에 매니저가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 귀한 조언이네요. 저희가 오늘부터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 선수님,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많은 걸 깨달았고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하겠습. 호텔을 위해서 일한다는 핑계로 다른 손님을 배제하거나 희생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제 의견까지 들어주셔서요. 호텔 직원분들은 정말 힘들죠. 여러 요구 사항과 규정, 또 안전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어떤 사람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아마도 강압적 지시 아래서 힘들었던 경험이 떠오른 듯 했다.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겠지만 모두 조금씩 노력한다면 최고의 호텔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허마이케 아운칸시프라슈 매니저의 말에 손흥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손님들이 호텔을 떠날 때 정말 환대받았고 평등하게 대접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멋진 서비스 아닐까요? 그 뒤로 호텔은 재빠르게 시스템을 손보고 동등 서비스를 알리는 포스터를 로비와 각층 엘리베이터 근처에 붙였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호텔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 VIP 행사가 있을 경우 사전 안내와 협조 요청을 드립니. 고객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사장과 손 대표가 함께 서명한 이 포스터는 많은 투숙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이 호텔이 그래도 빠르게 대처하네. 이번 일로 오히려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뒤늦게 올라온 호텔의 대처가 개선되었다는 소식에 조금씩 불만이 누그러지고 있었다. 일부 기자들은 손흥민의 성숙한 대처가 호텔을 변화시켰다며 칭찬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로비에 있던 한 학생은 그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며 말했다. 이제 호텔이 달라지긴 하겠네. 근데 이런 걸 계기로 다른 서비스 업체들도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겠다. 맞아. VIP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일반 고객 무시가 될 수 있으니까. 며칠 뒤 손흥민이 체크아웃을 위해 로비로 내려왔을 때 매니저와 박 실장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작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손 선수님 덕분에 우리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 죄송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호텔 이용하시면서 다른 불편은 없으셨나요? 네, 마지막까지 편하게 지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앞으로 새로 마련하는 직원 매뉴얼에 선수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단지 손님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같은 핵심만 요약해서 넣으려고 해요.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괜찮습. 도움이 된다면 기쁘죠. 사실 별거 아닌 얘기였는데 이렇게 귀하게 써주신다니 영광이네요. 박 실장은 수줍은 듯 몸을 굽히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인식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 그리고 손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이번 일 계기로. 저 자신도 진짜 서비스가 뭔지 다시 배우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손을 내밀어 박 실장과 악수를 나누었다. 좋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서 저도 기쁨니. 앞으로는 분명히 더 좋은 서비스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작은 환호를 보냈다. 그리고 매니저가 호텔의 기념품인 작은 배지를 건네주었다. 저희가 동등 서비스 캠페인으로 만들어둔 배지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선수님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 저희에게도 큰 상징이라서요. 그 배지에는 Respect and Equality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작은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감사합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렇게 체크아웃을 마친 뒤 손흥민은 호텔 입구에서 기자들과 몇몇 팬을 만났다. 기자들이 어제 있었던 차별 소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며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호텔 측에서 이미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많은 분들이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걸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 저도 그리고 호텔도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 차별에 대한 심경이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차별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는 점입니.
모든 분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추가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손흥민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사양했다. 더 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생기면 하겠습. 오늘은 이미 호텔과 잘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됐으니까요. 지나친 논란보다는 이 일을 계기로 모두가 한 단계 나아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채 올라탄 그는 창문 너머로 호텔을 돌아보았다. 로비 유리문 안쪽에서는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배웅해주고 있었다. 박 실장과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다들 수고 많으셨네. 앞으로는 더 좋은 분위기가 되겠지. 그는 살며시 배지를 꺼내 리스펙트 앤 이퀄리티란 글자를 다시 확인했다. 이 작은 일 하나가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 한편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차가 출발하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일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지. 나부터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자. 그래야 나도 내 주변도 결국 다 함께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동승한 에이전트가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래요? 조금 쉬실래요? 아니면 클럽하우스로 갈까요? 클럽하우스 가서 훈련 준비해야지. 그리고 요 며칠 호텔 직원들과 한 얘기들 SNS에 간단히 정리해서 올려볼까 싶어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네요. 어제의 해프닝을 통해 배운 점 정도면 가볍게 공유해도 되겠죠. 그래. 불필요한 논란은 더 키우지 말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의미 있겠지. 그렇게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호텔 앞에서 나던 어제의 소란스러운 함성은 이제 잦아들었고 남은 건 앞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작은 씨앗 같은 여운이었다. 멀어지는 호텔을 뒤로 한 채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도 어디서든 동등한 대우를 거부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자. 나부터도 더 노력하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곧이어 에이전트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다음에 이 호텔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번 일 덕분에 큰 변화를 결심했을 테니까. 맞아. 아마 다른 데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을 거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린 서로 배워가는 중이니까. 참, 그 이야기도 팬들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조금 조용히 있다가 내일쯤에나 올려볼까 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또 이슈 몰이가 된다고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다들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됐다고 안도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좋네요. 그럼 내일도 많은 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결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서로 배우고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시내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며 불과 하루 전에 있었던 호텔 로비의 긴장감이 마치 오래된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묘한 뿌듯함이 솟아올랐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구에게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제는 이 이야기도 마무리해야겠지. 우리 모두 어디서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 보자고. 그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리자 에이전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차 안엔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특별 대우에 대한 경계심을, 또 누군가에게는 평등한 권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호텔 측은 이후로도 꾸준히 직원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손님이 귀하다는 모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호텔 정문 앞에 붙은 그 포스터의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리스펙트 앤 이퀄리티.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되도록 호텔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의 소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SNS에 호텔의 변화를 공유했고 많은 누리꾼은 격려의 댓글을 달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해보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널리 나눠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진짜 결말이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나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고 누구나 누군가에게 특권을 강요당할 수 있습하지만 함께 바로잡아 나가면 우리는 더 나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매니저의 담담한 음성 안내가 로비 스피커에서 울렸다. 로비를 지나치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보았다. 그곳에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호텔 이용 가이드라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호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내일도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피커 소리가 잦아들자 한 손님이 옆에 서 있던 지인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도 나중에 또 여기 올까? 그렇지, 바뀌는 모습이 궁금하잖아. 그리고 다음엔 더 편해졌는지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지인은 가볍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을 촬영했다.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혹시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모르겠네. 궁금하니까 계속 지켜봐야지. 그 순간 호텔 정문을 통해 새로 도착한 손님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전보다 부드러워진 로비 분위기에 안도하며 환영해주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중 몇 명은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이 호텔의 변화를 확인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여기 예전에 차별 문제로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다고 해서 궁금해서 예약했어요. 나도 SNS에서 봤어. 평등 서비스를 실천한다고 선언했다던데 직접 체험해 봐야지. 그렇게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은 용기와 깨달음, 그리고 존중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시스템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두가 함께 배우고 노력한다면 적어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겠죠. 손흥민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호텔도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잔잔히 울렸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시거나 겪으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작게라도 목소리를 내보세. 때로는 그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리스펙트 앤 이퀄리티를 기억하면 좋겠습.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이야기를 들은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작고 큰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문을 닫는다.